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P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여기 있는, 네. 어려워. 여기 있는, 네. 스노볼,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 네. 실물로 책도 갖고 있죠. 네. 1권과 2권인데요. 이 책도 저희 마찬가지로 네, 출판사 창비에서 창비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죠. 네. 인터뷰를 처음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돼가지고, 네. 시간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작품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은 작가님이랑 인터뷰해도 너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만큼 재밌는 작품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네가 있는 요일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같은 작가님의 네. 그 작품 전에 쓰신 스노볼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표지가 상당히 이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청소년 소설용으로 캐릭터 있는, 일러스트가 있는 그런 표지도 판본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판본으로 그래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양장이고 캐릭터가 있는 거는 반양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노볼의 설정을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나는 눈덩이 지구가 된 설정이어서 외부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설정입니다. 빙하기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인 SF에서 자주 등장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런 설정이고, 밖에서 이제 힘들게 옷을 이제 겉옷을 막 4-5개를 껴입고 사람들이 열심히 발전기를 수동으로 돌려가면서 자전거로 돌려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난로를 피는 그런 세상이에요. 네, 전기도 생산하고. 네, 전기도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온수 같은 경우에도 다 동전을 넣고 이렇게 써야 되는 세상이고, 딱 그 동전을 넣으면 딱 원하는 만큼, 딱 넣은 만큼만 딱 나오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눈 덮인 곳인데, 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돔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노우볼 하면은 여러분들 그 흔들면은 눈 네. 떨어지는 그거 이제 보통 그걸 스노우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스노우볼에서 살아가려면 제한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다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떤 제한이 있냐면, 이 스노우볼, 이 물건이,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이 스노우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 이 스노우볼은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네. 그러니까 장식품이고, 안에 예를 들어 뭐 보통은 뭐 공주가 안에 있다든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즐기는 모습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네. 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 속의 이 거대한 이 도시 스노우볼도 똑같습니다. 이 스노우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액터라고 불려가지고, 네. 이 스노우볼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 TV로 방영이 됩니다. 네. 그런 세상이고, 이 도시 안에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네. 이 액터들도 다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촬영되고 있고, 그게 방송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쇼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루먼 네. 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스노우볼의 모든 주민들은 다 자기가 액터라는 걸 알고, 액터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면화한 거죠. 자기가 트루먼 쇼보다 한 단계 더 간 거죠. 내가 맞아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만 안 쫓겨나거든요. 시청률이 어느 네. 정도 이상 돼야지 네. 이제 그 드라마가 계속되는 거고, 그쵸. 그게 이제 인기가 없으면 종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종영이 되면 쫓겨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스노우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 삶을 이뤄나가고 있는 거고, 네. 또 액터도 있으면은 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디렉터도 이 스노우볼의 주민들, 구성원들입니다. 네. 디렉터는 그러니까 이 액터의 이 생활은 곳곳에 숨어 있는 CCTV처럼 숨어 있는 이 카메라들이 다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찍은 필름을 이 디렉터가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면을 보내고 어떤 장면을 안 내보낼지를 그쵸. 드라마를 결정할 만드는 수가 거죠. 있죠. 네,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디렉터와 액터가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장면은 내보내지 마, 이 장면은 좀 내보내줘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중립성 같은 걸 유지를 해야 훨씬 드라마가 재미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밖에서 또 재밌는 법들이 많아요. 밖에서 신임 액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신임 액터는 자기가 드라마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누구랑 불륜을 하더라. 이런 거는 좀 비밀스러운 얘기니까 네. 드라마로는 나오더라도 이 도시의 사람들은 뭐 몇몇은 알고 몇몇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네. 스포일러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스노우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 드라마를 못 봐요. 맞아요.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요. 못 보고 이 드라마들은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TV로 보는 용도고 이 스노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히고 전시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볼 수가 없고 그래야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쟤랑 불륜을 하는 걸 내가 알아차려 버리면 그쵸. 네, 더 이상 그게 드라마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스노볼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생활을 포기하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 스노볼 안은 훨씬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따뜻하고 쳇바퀴를 돌리지 않아도 돼요. 평균 기온이 그냥 이제 현실 세계랑 우리가 사는 세계랑 비슷한 뭐 무려 20도. 네, 무려 4계절이 있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바깥은 1년 내내 겨울인데 네,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훨씬 온난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돔에 있는 스크린으로 실제 하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렇죠. 푸른 하늘을 구현할 수 네. 있는 그런 그래서 세상이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쓸 수 있고 따뜻한 이유는 그 밑에 지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권 내용이죠, 그거는. 네. 뭐 일권에서 1권에서는 그냥 뭐 네. 지열 때문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네, 네. 뭐 그거에 얽힌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2권에 나오는 네, 거죠. 2권에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1권의 주요 내용은 이제 주인공인 전초밤이 고해리라는 이제 이 스노우볼 안에서 최고 인기를 구사하는 여자 액터가 있어요. 네. 네. 그 액터가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액터의 대타를 맡게 되는. 왜냐면은 너무 닮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게 일종의 복선인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닮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완전히 똑 닮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데 이 전초밤에 할머니가 있는데 심지어 할머니마저도 이 TV를 보면서 헷갈려요. 치매가 있어가지고 TV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손녀딸 막 이러시거든요. 네. 그 정도로 닮았다 그런 설정인데 누구라도 읽으면서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굉장히 그 반전이 있고 맞아. 그 반전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약간 끝까지 가는 느낌의 네. 그런 스토리 전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읽으면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이 좀 특이해요. 전초밤. 네. 초밤은 초여름밤의 맞아요. 줄임말이다. 네.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그 초여름밤 같은 어떤 네. 그 날씨에 사랑을 네. 했던 그런 추억을 담아가지고 네 지은 이게 이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초여름밤이냐? 그것도 다 이제 그거는 이제 네. 책을 읽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궁금증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네. 이 전초밤이 고해리를 닮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해리를 닮은 아이가 한둘이 아니다. 네, 뭐 네. 이게 밝혀지게 되는데 네. 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그거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예의 그 쌍둥이 오빠가 있어요. 네. 아마 이란성 쌍둥이일 것 같은데 네. 이 오빠의 이름은 온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깥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따뜻함을
원하는지가 보이는 그런 네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이 네. 다 독특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1권은 그래서 이 전초밤이 이 고혜리의 대타가 되어서 아주 멋진 셀럽이 되어가지고 네. 이 본인이 꿈꾸던 그런 삶을 스노볼 네. 안에서의 삶을 누리다가 뭔가가 일어납니다. 네. 네. 사실 주인공 이 전초밤이는 원래 액터가 아니고 디렉터가 되고 싶었던 네, 친구였어요. 꿈이 디렉터였던 네. 거죠. 그래서 디렉터였죠. 어릴 때부터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면서 이 드라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막 혼자서 막 노트에 적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필름 스쿨이라는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던 친구였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혜리의 디렉터인 차설이죠. 네, 차설. 차설이라는 이 친구가 얘를 데리러 오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주인공이 이 고혜리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이 특혜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양심의 가책,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죠. 가책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이 사건을 전개를 하는데 또 주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재밌는 게 이 세상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대중의 이 관심이라는 거는 조금 잔인하거나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좀 과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네. 약간 저는 조미료. 네, 조미료, 미류의 캐릭터는 살인자 캐릭터입니다. 네. 네. 이 액터는 디렉터가 시켰죠. 그쵸. 네, 사람을 죽이라고. 이 스노볼 안에서 사람을 9명인가 죽였어요. 네. 남자를. 네. 그런데 스노볼 안에서의 경찰은 이 범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미료는 이게 잡히지 않고 그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는 법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사생활 보호와 이제 액터로서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 결국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미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망가지고 생기고 있는 있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조미류가 네. 그 9명을 죽이고 추방이 되잖아요. 결국은 네. 추방이 네. 되는데 사람들한테서 막 손가락질을 받고 유령처럼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약간 현실에서 제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드라마 속의 배우하고 캐릭터를 헷갈려가지고 막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유 이 망할년 막 이러면서 그 뭐라 그러죠? 악역? 악역을 한 배우한테 막 욕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떠올라가지고 약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형수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보면은 그 바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그래서 바이애슬론 선수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네, 스키 타면서 총 쏘는 네. 거죠, 원래. 네, 그렇죠. 스키 타고 총 쏘는 건데 이 총의 관역이 이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관역을 이 선수들이 쏘아가지고 죽이는 게 사형 집행이고 이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싸우는 거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살인을 보면서 막 흥분을 할 정도로 뭔가 좀 뒤틀려 있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헝거 게임이 떠올랐어요. 헝거 게임이 좀 떠오르는데 이런 잔인한 그런 스포츠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대중 그 어떤 매체 자체가 상당히 잔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렇고 또 그 모두가 액터다 보니까 모두가 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관심 종자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부러 이슈를 막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그 24시간 동안 자신을 꾸미고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해야 이 시청률이 오를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화목한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그 내부를 파헤쳐 보면은 다 이제 속이 골마 있는 있고. 거죠. 네,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1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실 게 있을까요? 뭐 스포를 피하는 선에서? 피하는 선에서요? 네네. 저는 없습니다, 일단.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조리를 폭로를 하는 것으로 이 1권은 끝나고요. 네. 그 다음에 2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스노볼이 지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지열이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거를 파헤치는 것이 2권의 줄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 스노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스노볼 안에서 약간 재벌 그룹 같은 그룹이 있어요. 네, 이본 이본 그룹. 미디어. 네. 이본 미디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룹의 사람들은 다 이본 머시기예요. 이본 영이 있고 이본 이본 회가 회, 있고 이본 뭐 심.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그룹의 뭐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이 스노볼을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이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취향에 따라서 1권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2권이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권과 2권이 그렇게 막 퀄리티 차이가 나지 않았고 1권이 사실은 그 영 어덜트 그러니까 창비와 카카오 페이지 제1회 영 어덜트 소설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권도 1권에 못지않게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약간 우리 세상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재벌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위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뭔가 그만한 노력을 했고, 그만한 자격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런데 과연 그럴까? 라고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게 사실 스노볼2의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도 뭔가 좀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이게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으면은 읽히고 싶은 소설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가 있는 요일도 그렇고 이 속에 이 작가님이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게 살짝씩 들어가 나거든요. 여기 이 사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던가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이 작가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가는데 그 가치가 뭔가 이 내 자식에게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교훈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덜트 소설이라고 불리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른들도 사실은 그런 가치를 또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읽을 만한 소설이었고 그렇다고 이거 읽으면서 너무 교훈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스노볼2도 사실 보면은 이게 해피엔딩인가? 싶은 엔딩일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인공과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과연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약간, 완전히 잘 되는 그런 엔딩은 아니지만 또 아주 납득이 되는 엔딩이에요. 그래서 엔딩까지도 또 만족하시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2권에는 막 약간 하이테크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뭔가를 붙이면은 이 심장 박동이나 뭐 이런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뭘 붙이면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커피포트에 물을 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 에너지를 네. 전기로 변환할 수 전기를 있다. 변환을 하고 또 무선 전송도 되는 거죠. 오. 무선 전송도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입는 코트에 열을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정말 고도의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 바깥 세상과 안을 구분 짓는 거대한 동을 만들고 그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뭐 네, 기후를 그쵸. 유지하고 그 안에서 인공적으로 날씨도 만들어내잖아요. 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네. 심지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시스템도 얘기하면 재밌겠다. 기상캐스터? 네. 이 내일의 날씨를 추첨하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인기 있고 있는, 명예 네. 있고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액터가 이 기상캐스터를 맡게 되는데요.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이제 그러니까 로또 추첨이죠. 그쵸. 지금은 로또 추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로또 추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막 흔들리는 막 이 공 속에서 뽑아요. 뽑으면은 그 날씨가 그 다음날 구현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하이테크인 거잖아요. 그쵸. 하이테크지만 그 안에 휴대폰이 없습니다. 네, 그 휴대폰이 없는 것도 사실은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2권에 보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하이테크인데 또 엄청 로우테크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이게 뭔가 세계관이 워낙 흥미롭고 네. 탄탄하다 보니까 네네. 이 2권을 아직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네. 프리퀄 같은 것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 사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뭔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2권에 좀 나옵니다. 2권에 좀 네, 있습니까? 2권에 좀 나오고 이건 좀 읽어봐야겠네요. 네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네, 1권도 2권도 다 재밌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권을 읽고 재밌었다면 2권은 필수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스노볼 소개를 해봤고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됐네요. 네, 네. 그 서바이벌 SFKT에서 소개하는 작품으로는 마지막이고 다음 저희가 주에 함께 네. 이제 다루는 작품으로는 네. 마지막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방송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조금 더 편한 그런 자리로 네. 찾아뵙도록 앞으로의 하겠습니다. 계획 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